안녕하십니까. 부패 방지 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저번 방송에 창원 빙그레가 제가 불법으로 우유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빙그레 쪽에서 창원지방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제가 올렸던 유튜브들을 내리라 해서 일단 내렸고요. 그 대신 창원지방 법원에서 내린 결정문을 앞전 방송에 내보내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어떤 위반 사항들이 그렇게 게시되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는가를 빙그레 쪽에서 두려워하는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당분간 고발건들도 있고 또 수사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일단 그 축산물이나 식품, 그 다음에 축산과, 그 다음에 식약처 공무원들 이런 관련된 것들은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송을 내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다시 제가 안 되면 기자들한테 모든 자료를 줘서 지금 일부 기자들한테 보내줬고 일단 뭐 어떻게 방송이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쪽하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내보낼 방송은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2016년부터 빙그레를 출입하면서 겪은 것들 중에 진짜 놀라운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된 것들은 일단 방송에서 자제하고 이제 이 탈세 그 다음에 사기 이런 빙그레 김호현 회장의 자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때에 탈세, 그 다음에 조세 포탈,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조세 포탈이니 사기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 내드릴 내용에는요 공무원들 특히나 지방 공무원들이 특히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선출직 시장이나 이런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이 지방직 공무원들이 지방 토우들 지방에 있는 이 재산가들하고 결탁이 돼서 엄청난 비리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지금 놀란 것은 이들이 공무원들이 지방세 앞으로 이제 방송에 나가겠습니다만은 유가 보조 화물 운송업체의 사업자들에게 국민 혈세인 지방세 유가 보조금 그 다음에 지원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해 가지고 결탁이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신고한 금액은 주식회사 제때에 유가 보조를 계산을 해보니까
고소장에 해보면 1,600억 정도. 그다음에 같이 나오는 이제 남부기업이라고 그게 이제 같은 공범이 있어요. 그 공범도 한 1,600억 정도. 엄청난 돈입니다. 약 한 20년 동안 우리 유가보조가 200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1년부터 약 20년간 공무원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하는 일은 다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저게 감사 쪽으로 다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찰관 저기 공무원들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뭐 이거 환수될 걸로 봅니다. 보고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차차 이제 방송하기로 하고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저번 시간에 봤던 이 주식회사 제때는 보관업도 하고요. 보관업도 하고 빙거래하고 물류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2019년 기준 약 한 541억 정도의 물류 도급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 제때는 운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운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저기 2020년에 약 한 2,2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하는데 저번 시간에는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류 도급 계약을 주식회사의 빙거래에 회장 자제들이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전량 빙거래가 생산하는 우리 제품들을 배송하고 그다음에 영업자산들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541억의 도급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자들이 어떤 거를 하느냐 하면 이제 화물 차주들을 속이기 위해서 운송 계약도 아주 읽어보면 그럴듯하면서 사기를 눈치 못 채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몇십 년 동안 지금 제가 볼 때는 피해자들 중에는 20년 동안 속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운송 계약을 해서 차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량 번호판은 가지고 있는데 운수회사는 하고 있는데 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차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운수면허를 취득하고 운수면허를 취득할 때도 주식회사 제때는 빙거래에 공장 내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그것도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차고지 증명을 받고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를 임대차 계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무상으로 빙거래로부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런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내용들이 무상으로 돼 있던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게 영업 비밀이라 해가지고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가 힘들어요. 이런 명제문들을 이용해가지고 시에다가 허가를 받기 위한 차고지 증명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느냐 하면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공장들이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도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은 시설도 안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김해시청에다가 했죠.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은 시청 관할이거든요. 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에서 관할, 경상남도 도에서 관할하지만 이 식품위생법은 김해시에서 시 관할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김해시청에다가 변경 허가를 빙그레 김해공장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 제때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 하고 신고서를 넣었어요. 신고서를 넣으니까 김해시청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그 답변서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가지고 위반 사항이 안 된다. 돈을 받고 변경을 해줬으면 위반인데 돈을 받고 하면 그 식품위생법상에 답변이 그래 나왔어요. 돈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없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와서 그래서 참 문제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해공장에 그 안에 차가 몇 대냐면요. 차가 214대. 빙그레 김해공장 안에 차고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차량이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알아낸 자료로는 214대의 임대차 계약서를 무상으로 해줬으면 공무원들이 임대차 계약서가 무상이라 하면 이거는 뭐 부가가치세를 내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부가가치세에 따른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214대 같으면 우리가 화물자동차가 한 대에 주차비가 얼마 정도냐면요. 공영주차장에 가도 15만 원이 넘고 15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00대만 잡아도 450만 원이에요. 예? 200대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4,500만 원입니까? 예? 엄청난 금액이죠. 예? 월 주차비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상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그래 친절하게 그걸 알아내서 세무서에 또 신고를 했어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왜냐하면 주식회사 제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빙그레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받아야 될 징수해야 될 원천 징수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일단은 세무서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김해공장만 그런 거 아닙니다. 논산공장, 대구지점, 그 다음에 광주공장은 아니고 남양주공장, 여기서 약 한 500대 이상의 화물 차량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게 확실해서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검찰청에다가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은 이 국가를 운영할 때는 국가의 모든 재원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기업이 애국기업,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구 선생의 손녀와 결혼을 했다. 애국기업이다. 세금을 탈세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이런 기업이 애국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때가 사실은 김호현 회장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면서도 탈세, 탈루 엄청나고 사기 행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회사 제때한테 운송료를 지급할 때 법에 걸리지 않고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주려니까 이상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거냐면 주식회사 제때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운송하는 차량에 기름값을 대주겠다는 그런 계약을 했어요. 해가지고 주유소 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화물운송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20년 이상 쏘은 사람도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치냐 하면은 운송료를, 그러면 이제 화물차주들을 모집을 하죠.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죠.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계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운임입니다. 운임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계약서에다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송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적을 때 이 상대방을, 화물차주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운임을 3개로 나누어서 운임이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계약을 할 때 경비 부담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경비 부담 이래가지고 운송계약에 경비 부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송료를 기본 운송료 해가지고 11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1톤 이상 차의 기준으로 25톤 미만 차량의 운송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기본 1회 전에, 예를 들어서 남양 거래하고 관계없이 1회 전에 15만 6천 원을 운송료로 먼저 주고, 기본 운송료라고 하는 거죠. 운송료를 주고, 거기다가 기름값, 그 다음에 도로비, 이런 것들을 경비 부담이라 해가지고 주겠다. 이래 약속을 합니다.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속죠. 왜 속느냐? 운임을 기본 운송료, 그 다음에 유류비, 그 다음에 도로비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직영주유소에 이제 기름값을 준다는 얘기, 실비로, 그때 그 계약서에 실비로 지급한다.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해갖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속는데,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때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3곳에서 기름을 팔아서, 기름을 팔아서 제때에다가 빈거래가 많은 돈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에 화물 차량 차주들에게 연료통이 비쌉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왜냐면
장착하는 연료통도 비싸지만 그걸 하려고 하면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서류 관계도 문제가 되고 대행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달 때는 일을 못 하죠. 일 못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 원 이상 강제 부담을 시키는 거죠. 주유소가 전국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직영 주유소를 계약서에 운송 계약서에도 없는 자기 직영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태가 운영하는 세 곳의 주유소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연료통을 달게 하고 실제로 다른 데서 기름을 넣으면 안 줘요. 안 준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고 차도 뽑았고 할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특수하게 그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 화물차 같으면 안 맞으면 다른 회사로 운송회사를 옮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한 후에는 그런 식으로 연료통을 달게 하고 자기네들 직영 주유소를 사용하게 하면서 사기를 치죠.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름값이나 도로비는 운송료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운송료를 받아서 기름도 넣고 도로비도 쓰죠. 그리고 경비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운송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쓰다가 기름을 넣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여기 얘도 나왔습니다만은 한 옆에 있는 주유소가 1,099원을 하고 또 2,003원을 하는 그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금액이 1,400 주유소에 옆에 주유소는 1,099원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유기에 표시된 금액은 1,157원인데 우리 화물차주들한테는 할인해 준다고 해가지고 1,203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얼마냐? 옆에 주유소보다 리터당 104원이나 비싸죠. 104원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팔면 화물차들은 기름을 많이 넣죠. 저 같은 경우에도 700에서 800 정도. 왜냐하면 기름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이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 뭐 800만 원 잡고 왜냐하면 차가 계약된 차가 1,000대가 넘는데 500대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58, 40 한 달에 48억입니다. 그럼 1년이면 500억이 넘죠. 그래서 제때 주유소가 김해 있는 주유소가 전국이 1위라더라고요. 1위고 전국 주유소 중에서 판매량이 1위입니다. 1위고 세계 주유소에서 약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사기가 두 개 정도 됩니다. 두 개인데 이걸 한 개로 묶어버리면 사기가 안 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름 넣는 거에 대한 사기는 사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운임에 관한 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기름을 2020년 9월 11일 날 옆에 있는 주유소가 1,099원을 했고
그다음에 주유소 안에 표시되어 있는 주식회사 제때 주유소에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은 1,157원. 그런데 화물 차주들한테는 1,203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할인 단가 1,203원, 단가 1,157원 적혀 있죠. 1,157원은 주유기에 있는 단가고 1,203원은 할인 단가랍니다. 이게 어떻게 할인 단가예요? 할증이지. 어떻게 일반 소비자들은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들은 뭐 5만 원을 넣고 일하는데 넣을 때 26만 8천 원치나 기름을 넣고 어떨 때는 50만 원 가까이 넣는, 왜냐하면 한 500리터 넘게 넣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할인을 못 해줄 망정. 그래서 우리 기사들은 다 이게 할인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일단 사기가 발생을 하는데, 경찰관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다 생각하는 게 돈을 돌려주지 않느냐. 그 운송계약서에 실비로 해가지고 돌려주기 때문에 당신네들 손해보는 게 없다. 이래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운송계약서에서 나오는 기름값, 도로비 이런 것들은요 운임입니다. 왜? 운송 단가에 돼 있기 때문에, 운송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운송료예요. 그럼 우리는 주유소는 주식회사 제때 주유소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서에도 사용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른 주유소였다면 이런 식으로 주유기부에 표시된 금액보다 비싸고 거기다가 그거보다 비싸면 어떻게 할인이 됩니까? 이게 할증이지. 할증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기 한 건이 형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 제때,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주식회사 제때와 화물차주들 간의 운송계약서입니다. 운송계약서고, 운송계약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8조에 경비부담. 운송계약서에는요 운임에 관한 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화물 자동차 차주들을 속이려고 경비부담이라는 게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본 계약에 의해 경비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 경비는요 화물 차주들이 알아서 쓰는 거지 자기네들이 계약서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의 부담, 업무상 발생하는 유류비, 도로비로 한다. 유류비의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이 정한 표준 소모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갑은 유류비와 유류도로비를 실비로,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지불한다 하는 내용이고, 여기 또 중요합니다만은 을은 갑에게 청구한다 이래 돼 있죠.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매달 을이 정산을 해야 돼요. 화물차주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탈세나 또 사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느냐 하면 정산 자체를 주식회사 제때가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식회사 제때가 앱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앱을 통해서 기름값을 아까 전에 운송 계약서에 우리 화물차주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사용한 기름이나 유류도로비를 정산을 해서 주식회사 제때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9월달이고 요거는 10월달 2018년 9월달과 10월달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기를 칠 때 뭐를 하느냐 하면 이제 정산을 하기 위해서 9월 1일, 3일, 6일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이걸 합계를 내야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기 위해서 합계를 해야 되는데 합계를 할 때 전산으로 합계를 할 때 뭐를 하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빼고 합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빼고 합산을 하니까 2018년 9월 달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658만 4,266원이 됐죠. 6원이 됐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주유 정산이라 해가지고 주유를 한 달 동안 한 거를 정산할 때 VAT를 빼서 계산했던 금액을 월정산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유류대가 좀 전에 아까 전에 불러드렸던 658만 4,266원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다시 어떻게 밑에 보면 65만 원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전체 기본 용차료 그 다음에 도로비는 부가가치세를 주는데 처음부터 VAT를 포함한 가격을 가지고 실비입니다. 이거는 실비고 그런데 유류비만 VAT를 빼고 합산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 총 지급해야 될 운송료에 부가세를 이렇게 딱 붙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니까 사람들이 부가세를 주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도록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84,266원을 했는데 본래 그러면 여기다가 부가세를 합치면 얼마냐면요. 724만 2천원이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실제로 이제 수령한 금액이.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줘야 되죠. 얼마를 더 줬느냐 하면 여기 10%를 뺐기 때문에 10% 합산된 여기 금액에 이 월정산 금액에 여기에 724만 2,692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가 부족하냐 65만 8천 10%가 빠져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위에 있는 금액대로 하자면 65만 8천 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부가세를 얼마를 줘야 되냐면 72만 원을 줘야 돼요. 72만 4,200원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기름값을 운송계약서에 있는 운임의 일부분인 기름값을 정산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앱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하면서 사기를 친다 이거죠. 10%를 작게 주고 있는데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고 옆에 있는 8월달도 10월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되면은 여기에서 밑에 부가세를 주니까 65만 8,426원 27원을 부가세로 주고 실제로는 72만 4천 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6만 5천 원에 6만 5,842원의 세금 탈루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름값도 그러니까 운임도 기름값인 운송비의 일종인 기름값도 10% 작게 주고 실제로 사용된 실비에 10% 작게 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세금도 탈루를 하는 거죠. 세금을 작게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2020년 8월 운송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요게 뭐냐면요. 전자세금 계산서에 여기 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내용인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운송비 이래 나오죠. 운송비가 나오고, 금액이 공급가액이 971만 6,291원, 세액이 971만 원이고 공급가액이 세액이 971만 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97만 1601마. 이 똑같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급가액이 요 세 개를 더하면 VAT를 빼고 요 506만 원 하고, 506만 원이 용차료, 그 다음에 도로비 55만 원, 그 다음에 기름값 410만 원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971만 6천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합계 금액은 세금하고 합친 금액은 요거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송비라는 겁니다. 운송계약에 세서 뭐 소요 경비 해가지고 기름값하고 도로비가 경비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운송비입니다. 유류비와 도로비가 운송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름값을 뭐 비용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기름값을 주는 게 아니고 운송비입니다. 운송비를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서에는 유류비하고 도로비, 이게 운임이죠. 운임을 정산을 해서 누가 화물차주들이 정산을 해서 월 단위로 정산을 해서 가격에 주식회사 제때에게 청구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이 주식회사 제때가 운송계약서를 위반하고 자기네들이 정산을 한 거죠. 자기네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계산해갖고 이게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거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배차 앱에 주유정산이니 그다음에 월정산이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347조의 2 컴퓨터 등에 의한 사기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부가세를 뺐잖아요. 빼고 명령을 넣어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죠. 작년 10월경에 고발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계신 역발행 전자계산서 승인 대행 처리 동의서라고 하는 이거를 화물차주들한테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주식회사 제때가 제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 화물차주들한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동의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대행 처리 동의서는 왜 받느냐 하면요. 본래 자기네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 화물차주들이 주식회사 제때에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봤던 처리 동의서에 이 내용을 자기네들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타이핑 친 건데,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미동의 시에는 제때가 승인 대행 처리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주식회사 제때에 제기할 수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의서를 받아내는데, 그러면 앞전에는 역발행 전자세금 계산서를 자기네들이 앱을 통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계산했던 역발행 처리 절차가 동의가 없었다는 거죠. 동의서를 받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세무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자기네들이 역발행 동의서를 위조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여태까지 대행을 한 거다는 세무서의 얘기를 듣고, 이것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해가지고 검찰에다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건데요. 이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조세범 처벌법이죠. 그럼 이 조세라는 건 뭐냐? 조세라는 거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조세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조세 포탈이 나오는데, 조세 포탈은 뭐냐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이게 중요하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하는 게 이 조세 포탈의 3조입니다. 3조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를 좀 보시면은 조세 포탈액이 3억 이상이고 이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다음에 5억이 넘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면서 5억이 넘어가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또 처벌받게 돼 있죠. 받게 돼 있고, 또 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들도 가중하도록 돼 있죠. 가중하고 돼 있고, 아까 전에 1항에 사기나 그 밖의 행위라 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중장부 뭐 이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4조의 6조 4항에 해당하는 걸로 거래 조작, 아까 전에 보셨죠? 거래 조작이라 하는 거는 저게 뭡니까? 실제로 그게 지급하는 운임을 기름값으로 나눠 가지고 하면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했다는 거죠. 포탈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요게 이제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성실신고 방해행위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전자세금 계산서 역발행 동의서라 하는 그 행위를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화물차주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가가치세를, 조세죠, 조세에 부과되는 징수를 작게 내려고 타인의 조세에 관여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는, 지금 동의를 받지도 않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세무서에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자기네들이 자기 세금을 작게 내려고, 조세를 작게 내려고 앱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이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이게 바로 그 역발행 동의서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 10조는요, 세금계산서를 아까 전에 이제 주식회사 핑거래가 주식회사 제때나 이런 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세금
부가세를 받지 않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조세 포탈 행위에 들어가죠. 부가세를 내야 되는 제때는 부가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빙거래는 조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할 의무도 위반하고 또 세금 계산서 자체도 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주식회사 빙거래가 주식회사 빙거래 김해공장이죠. 한림면 고모르 768이 제때한테 여기 보시면은 차고지와 사무실을 빙거래와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위반이 안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나오죠. 무상으로. 지금 보시는 거는 주식회사 제때가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해야 될 운송료를 다른 운송업자에게 지불하는데 화물차주들이 이런 결제 계좌 변경 동의서를 했다고 위조를 해가지고 김해시청에 제출한 거죠. 제출했는데 이제 요거는 저의 결제 계좌 변경 동의서를 시청으로부터 받은 건데 여기처럼 주식회사 제때가 화물차주들한테 남부기업이라 하는 운송회사에 화물차주들이 받아야 될 운임을 바로 주지 않고 남부기업에 보내면서 여기서 돈을 착취를 전체 매출액의 4%하고 이런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위조한 사문서입니다. 사문서고 이것도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